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 이동복지사업의 아로마 테라피스트 박기숙입니다. 경피독의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구 흡수.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는 체내에서 간을 통해 분해되어 90% 이상 체외로 배출됩니다. 두 번째, 경기도 흡수. 담배 연기, 대기 오염 등 호흡으로 들어와 간장에서 해독하기도 전에 직접 심장과 폐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구 흡수에 100에서 10,000배의 해가 됩니다. 세 번째, 피부나 점막을 통하여 흡수하는 경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각질세포 경로와 세포 간격 경로. 첫 번째, 각질세포 경로. 상층의 각질층을 통과한 화학물질은 확산이라는 현상에 의해 점점 세포 속으로 깊숙이 이동해 갑니다. 두 번째, 세포 간격 경로. 화학물질이 세포 간격을 채우는 세라미드 지질에 녹으면서 세포 깊숙이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일상생활용품, 즉 샴푸, 린스, 바디 샴푸, 치약 등의 주된 용해제와 합성 계면 활성제는 이 각질층을 파괴하고 유해 물질을 에워쌉니다. 각질층을 통과한 화학물질은 피하 조직에 축적되거나 조금씩 혈관과 림프관을 통과해 인체의 각 부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경피로 흡수된 화학물질은 자각 증상이 없이 장기간 축적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매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용품이 우려됩니다. 더욱이 문제는 산모의 태내에 축적된 유해 화학물질이 태반을 통과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녀에게서 손자, 손녀에게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동해 발생하는 차세대 독성으로 나타납니다.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경구 흡수의 경우는 체내의 간을 통해 분해되어 90% 이상 체외 배출이 되지만 피부나 점막을 통해 들어오는 경피 흡수의 경우는 혈관을 통해서 뇌, 내장, 지방 등에 직접 쌓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고 10% 만에 체외 배출됩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샴푸를 사용하는 미용사의 피부 질환, 주방용품을 쓰는 주부의 습진, 아기들의 기저귀 짓무름도 경피독의 증상입니다. 경피독은 어디로부터 흡수할까요? 프로필렌 글리콜은 아무런 맛도 향도 없어 독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샴푸, 치약, 화장품, 세제, 보습제나 유화제, 소독액, 나아가 식품까지 폭넓게 쓰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프로필렌 글리콜은 보습 효과가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물질이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을 촉촉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있고 특히 주방 세제에는 쥐약 성분인 인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헤어 제품의 샴푸는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 제품인데 샴푸나 치약에 사용하는 황산염은 그 독성도 가장 강하고 침투율도 높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는 항상 따뜻한 물로 세정하기 때문에 모공이 열리면서 모공 사이로 황산염, 설페이드가 침투하고 우리 모발을 울퉁불퉁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십 번 헹구어 내지 않으면 결국 설페이드가 모발이나 두피에 남아 하루 종일 세정작용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두피와 모발은 지나치게 세정되면서 더욱 손상되게 되고 결국 탈모나 두피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은 두피와 자궁이 연결돼 머리를 감을 때 흡수되는 설페이드가 자궁까지 내려가는데 15초밖에 되지 않아 양수에서 실제로 다량의 화학성분과 황산염이 검출된다고 하니 그 성분들이 가득한 양수 안에서 태아가 10달 동안 지내다 태어난다고 생각하면 절대 화학 성분이 있는 시중 헤어 제품에 손쉽게 손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 실험으로 화장품과 샴푸 등을 피부에 바르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일본에서 토끼를 가지고 경피독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한 것을 보면 샴푸를 이용해 일정 기간 동안 토끼 눈 주변에 발라두었는데 2주 후 눈먼 토끼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과 아무리 희석한다고 해도 경피독은 몸에 축적이 된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